자, 여기가 진짜 완전히 초역세권이에요. 노후된 주택들이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지역주택조합 사무실에서 소유권을 확보한 다음에 이렇게 확 멸시를 시켜놓은 거예요, 다. 그렇지만 저렇게 대로변에 있는 곳들, 신축을 할 수 있는 것들은 동의를 안 하고 버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택조합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는 다 쓰고, 그리고 나서 더 이상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다 보니까 사무실이 도망간 거예요. 없어졌어요. 오히려 너무 좋아서 문제가 된다는 케이스인 거죠? 맞아요. 너무 좋으니까 쉽게 아파트로 내주고 싶지 않은 거죠.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빌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아파트를 원할까? 안 원하죠. 네, 안녕하세요. 송관입니다. 저는 6호선 광흥창역 6번 출구 앞에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나와 있는 이유는 오늘은 재개발과 역세권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건데요. 역세권 빌라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조건 좋은 거 아니야?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세도 잘 나가고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죠. 맞지만 여러분들이 빌라를 통해서 재개발, 아파트를 노리는 투자를 할 때에는 이 역세권이 과연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제 영상을 보고 판단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개발과 역세권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흥창역 6번 출구에 제가 온 이유는 뭐냐면 재개발닷컴에서 보시면 여기도 장기전세 창전동 319번지 해서 구역이 그려져 있을 거예요. 근데 이 현장에 제가 와서 봐보니까 여기도 재개발 사업이 무산이 됐다고 합니다. 이 현장이 왜 무산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재개발 그리고 역세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여기가 진짜 완전히 초역세권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곳에 10년 정도 있으면서 여기가 어떻게 홍보를 했냐면 처음에 이 아파트 단지가 지어지면 지하로 광흥창역하고 연결이 되게끔 설계를 한다라는 것까지 여기가 홍보를 했었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이 조합사무실도 없어지고 사실 여기는 지주택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다가 이렇게 무산된 케이스인데 보시는 것처럼 노후된 주택들이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보실게요. 근데 여기는 역세권이지만 역세권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곳이기도 해요. 뒤에 배후 주거지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역세권으로서의 상권이 활성화되거나 또 그런 게 사실 여기는 약한 곳이거든요. 아직도 그 지역주택조합 사업하고 소유주분들하고 관계가 풀리지 않다 보니까 여기가 뭐 재개발 사업을 할 건지 아니면 단독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건지 갈피를 잃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필요한 곳이다. 그리고 여기는 다세대 비율이 없어요. 다 단독 100%입니다. 그냥 재개발 사업에서 아파트 하면 좋지 않냐라고 하지만 사실 다 이해관계가 그렇게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다세대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고 하면은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 역세권이고 단독주택이 있다라는 거는 이 단독주택으로서의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여기에 원룸만 지어도 임차 수요가 넘쳐나겠죠. 저기 보시면 신축을 할 수 있는 곳들은 신축을 다 해놨어요. 현금 흐름이 안정적으로 나오고 임차 수요가 안정적으로 확보가 될 수 있다 보니까 재개발한다 그러면 당연히 동의를 할까요? 안 하죠. 근데 이렇게 이면도로에 있는 단독주택들은 어때요?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지역주택조합 사무실에서 소유권을 확보한 다음에 이렇게 확 멸시를 시켜놓은 거예요, 다. 그렇지만 저렇게 대로변에 있는 곳들, 신축을 할 수 있는 것들은 동의를 안 하고 버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택조합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는 다 쓰고 그리고 나서 더 이상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다 보니까 사무실이 도망간 거예요. 없어졌어요. 그래서 법적인 절차가 여기는 남아있고 여기도 구역으로 포함된 곳인데 신축 건물들이 이렇게 자리가 잡혀있죠. 그러니까 신축을 할 수 있는 땅은 이렇게 단독 소유주분들이 신축을 해서 현금 흐름을 발생을 시키는 곳입니다. 그럼 역세권일수록 재개발이 힘들다는 말인가요? 사실 그래요. 역세권일수록 재개발은 힘든 게 맞아요. 그렇지만 정치권이나 정책적으로 어떻게 밀고 있죠? 역세권 재개발, 역세권 뭐 복합사업 해가지고 역세권을 더 활성화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실상 현실에서는 그 이해관계 때문에 역세권 재개발 쉽지 않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렇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경험이 없다 보니까 역세권 하면 다 좋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역과 가까운 재개발 현장이면 대박이다, 바로 역으로 진입할 수 있는 곳이구나 라고 하면서 비싼 프리미엄을 주고 투자를 하는 게 문제예요. 역세권 재건축은 가능해요. 왜? 재건축 소유주들은 이해관계가 이만큼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 단지는 재개발이 돼서 뭐 땅 밑으로 역하고 통과를 해서 재건축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재개발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개발 구역 그려져 있는 온라인 플랫폼 있죠. 거기서 보시면 역세권 주변에는 사실 재개발 현장이 많지 않아요. 설령 있다고 한들 오늘 보여드린 현장처럼 무산된 케이스가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이해관계가 복잡해서 갈등을 겪고 있는 구역들이 많을 거라고요. 근데 입지가 이렇게 좋은데 네. 개발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만 좀 그런 거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기 현장 말고 바로 광흥창역 4번 출구에도 비슷한 현장이 있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 가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그러니까 오히려 너무 좋아서 네. 문제가 된다는 케이스인 거죠?
맞아요. 너무 좋으니까 쉽게 아파트로 내주고 싶지 않은 거죠. 쉽게 설명드리면. 그래서 여러분들도 빌라 투자할 때 역세권이면 다 좋다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시잖아요. 또 내 집 마련할 때도 역과 얼마나 가까우냐 이걸 기준으로 빌라를 선택을 하시잖아요. 똑같습니다. 이 역세권이기 때문에 주거하려는 수요도 많고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상행위를 하기에도 좋은 자리가 역세권이에요. 그런데다가 그것만 있나요? 빌딩, 직원들이 출퇴근하기에도 역세권이 아무래도 좋죠. 그래서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역과 가까운 곳에 자기 사옥을 차리고 싶어 해요. 그만큼 역과 가까운 거리는 토지의 활용 가치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럴수록 이해관계가 많이 얽히고 설키기 때문에 재개발 사업이 쉽지가 않다. 근데 이 모든 곳이 다 쉽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 현장이 땅이 어떻게 지금 쓰이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임장을 가시면 무조건 역세권이다 해서 투자를 하면 안 돼요. 그 땅이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사용이 될 건지를 판단을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저희는 지금 광흥창역 6번 출구에서 4번 출구 쪽으로 이동을 해서 장기전세주택 역세권 시프트 부수동 16-1 현장 앞에 바로 있습니다. 여기의 특징은 뭐냐면 항아리 상권이라는 거예요. 자, 뒤에 주거지가 여기에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상권이 여기 형성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쪽으로 쭉 저 안쪽까지 상권이 쫙 형성이 돼 있고 공실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여기가 뭐 소비가 엄청나게 큰 매출이 큰 동네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안정적으로 매출이 확보가 되는 그런 동네입니다. 보시면 다 오래된 상가예요. 그렇지만 오래됐기 때문에 재개발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라는 거예요. 실상 이 장기전세주택 역세권 시프트 사업은 접고 민간도심 복합사업으로 전향을 해서 사업을 재추진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추진을 하냐면 애초에 여기 동의율이 잘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동의율이 조금만 있어도 사업을 추진을 할 수 있는 민간도심 복합사업으로 재추진을 하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그럼 민간도심 복합사업을 하니까 여긴 재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되겠다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근본적인 문제, 이해관계가 풀리지 않았잖아요. 민간도심 복합사업 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도장을 찍을까요? 안 그래요. 이 단독주택, 상가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재개발이 돼서 아파트를 받아도 나한테 이익이 돼야지만 동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금 세법에서는 동의를 하면 손해를 보게 돼요. 지금 발생되는 현금 흐름을 잃어버리고 종부세, 보유세 부담이 과하게 부담이 되는 지금의 재개발 사업이고 세법이기 때문에 쉽게 동의를 못 한다는 거예요. 아까랑 비슷한 상황인 거네요. 비슷한 상황이죠. 나중에 아파트가 됐을 때 진짜 실질적으로 받게 되는 이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뒷단에 세제 혜택까지 줘야지 사실 그 이해관계가 명확하게 풀리면서 재개발 사업이 순탄하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민간도심 복합사업으로 10% 동의율만 받으면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현장이죠. 시작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본격적으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러면 토지 소유주의 2분의 1 그리고 이 소유주분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율을 얻어야 돼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단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지분이 여기는 월등히 높습니다. 봐봐요. 도심복합 재개발 사업이라고 지금 사업 설명에 안내문이 붙어 있죠. 토지 중 소유자가 120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규모가 작지만 여기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곳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영동 영상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가 101명이었고 모아타운으로 신속하게 추진이 돼서 7년 4개월 만에 입주를 앞두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해관계가 어때요? 첨예하게 이곳처럼 얽힌 곳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완전 역세권도 아니고, 그리고 대부분이 빌라 다세대 소유주들이 많다 보니까 이해관계가 쉽게 풀려가지고 바로 아파트 착공까지 이어졌는데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에는 역세권 시프트 장기전세 주택으로 사업이 진행이 돼서 빌라 단지도 지금 매물이 7억 12억이 올라와 있어요.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실거래도 그만큼 실거래가 됐어요. 실거래까지 된 거예요? 네, 실거래까지 됐어요. 근데 내부적인 상황을 모르면서 투자를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묶인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는 된다 안 된다라고는 조심스러워서 말은 못 하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객관적인 시선으로 이 재개발 현장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재개발은 이 역세권하고 좀 떨어져야 돼요. 교통이 안 좋고 뭔가 살기 불편하고 해야지 사람들이 야 이거 불편하니까 야 아파트 하자 그러면 의견 일치가 잘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는 어때요? 살기 좋고 평지예요. 그런데다가 상권도 이용할 수 있으니까 생활하기 되게 좋죠.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다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파트가 최선이 아닌 거예요, 이 동네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기 광흥창 역세권 재개발 현장 보면서 팁을 하나 드리면서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피디님, 역세권도 역세권 나름이에요.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현장이 여기 맞은편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장기전세주택 역세권 시프트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곳이고, 원래 구역계는 여기 앞에 보이는 상가까지 다 포함이 된 구역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주 수요일에 영상 올라가면 아마 지났을 텐데, 이번 주 수요일날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설명회가 있어요. 여기가 재척이 돼서 진행이 됩니다. 저는
사실 처음에 이 구역계가 그려졌을 때 여기 상권 때문에 재개발 사업 쉽지 않겠다 그랬더니 종국에는 정비구역을 지정을 하는 시점에 앞서서는 여기를 재척을 해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해관계가 복잡해지지 않고 단순해지면서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을 할 수 있으니까 구역계를 다시 그려서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세권도 역세권 나름이에요. 봐봐요. 이렇게 역세권이고 항아리 상권에 여기 공실도 없습니다. 이런 빌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아파트를 원할까? 안 원하죠. 이게 아파트보다 2배, 3배 가치가 있는데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역이 그려졌어도 이 구역에는 어떠한 내용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현장을 가서 짐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현장도 사실 구역계가 조정이 됐지만서도 그 안에서 어느 정도 내용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지금보다 정비가 돼서 개선이 된 구역계를 갖고 정비구역을 지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앞으로는 보다 속도감 있게 사업이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떠셨어요? 오늘 재개발과 역세권의 관계 좀 더 명확히 아셨나요? 오늘은 어떻게 보면 역세권이기 때문에 재개발 사업이 어렵다 그런 것들을 보여드렸는데 역세권과 그러면 거리가 먼 곳은 과연 얼마만큼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는지 예시 사례를 찾아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재개발 투자할 때 성공을 하시려면 고정관념을 좀 탈피를 하셔야 돼요. 역세권 빌려면 무조건 좋다. 그게 사실 아닐 수 있다라는 거. 그것만 하나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다면 보다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재개발 투자를 하셨은 마음에서 제가 갖고 있는 재개발 이론이나 이런 것들을 현장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 저는 쉽게 이렇게 말씀드려요. 살기가 불편한 곳이 오히려 재개발이 더 가깝다. 그리고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현장을 여러분들께 쉽고 명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는 그 현장에서 다시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해주세요.